안녕하십니까, 안승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C130 이 수송기가 변신을 해서 이 제짐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플랫폼 이름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MC130이죠. 그것도 J형, 좀 신형에 들어가는 MC130J. 예. 이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 이제 그 C130 계열을 거의 70년 가까이 여러 종류를 생산했는데 요건 이제 가장 최신형인데 네네. 특수전 부대, 소위 델타 포스라든지 그런 특수전 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킬 때 사용하는 수송기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멀티 미션 이제 이런 약자의 이제 줄임말인데, 네네. 지금 체크해 보니까 미국 공군의 37대를 납품을 했대요, 록히드 마틴사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한 대가 이번에 그 한미연합 그 비상활주로 훈련 보셨나요?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한반도까지 들어왔네. 근데 그 직전 뉴스가 그 테스트를 했다는 게 이제 미사일, 소위 이거 말씀하시는 그 제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이제 바다에서 투발해서 어떤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그 뉴스가 먼저였고. 그래서 거기 연이어 이어지면서 이제 언론사에서 관심을 이제 크게 가졌죠. 저 비행기 우리나라도 왔네, 훈련에. 그러면서 이제 해설 기사가 풍부하게 여러 매체에서 실렸죠. 그래서 그걸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MC130J는 우리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이 C130 수송기를 특수전기로 개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 최신형. 예, 물론 이제 10년 전에 다 납품을 이제 끝난 거지만은 10년 전에 37대. 물론 우리도 그 비슷한 이름의 항공기가 있죠. MC135K라고. 이건 독자 개조한 건데 이것도 이제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서 공중.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제 그 항공기 플랫폼 모체는 같은 거지만은 개량이라든지 어떤 센서,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미사일을 투발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엄격히 MC130J에서 이제 테스트에서 성공한 거. 그게 좀 별도죠.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이 그 전부터 이 MC135J 이전부터 그 원리, 그 적용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C17에서 이제 해보는 것도 이제 그 나왔었고. 네. 그리고 또 그 기원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밀리터리 분야에서. 그 하다못해 C5, 옛날에 C141 여러 가지 수송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다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투발해서 그 밀어내서 램프도에서 밀어내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엔진 추력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발사가 된 거죠. 수평 발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MC130J에서 낙하산으로 투하된 이 미사일 발사 포드, 여기서 제즘 미사일이 분리가 되자마자 바다 위를 낮게 비행하다가 목표물에 명중을 했습니다. 이게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항속거리, 비행거리가 900km 약. 와. 이제 공중 투발을 이제 해서 약 900km인데, 이게 또 이제 공대한 버전도 있고 해서 그 비행 거리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그 버전에 따라서. 근데 일단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거는 이제 900km짜리. 900km. 그러면 이제 이게 공해상, 소위 태평양 넓은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그 상대방의 가상 적의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라든지 타격을 불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획득하고자 이번에 테스트 시험 비행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지금 배경에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 장거리 그 폭격기 숫자가 그 노후화 문제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연말에 12월 2일날 공개한다는 이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이 또 양산 배치를 이제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갭필러, 소위 좀 뭔가 이게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공중 발사 플랫폼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MC135J에서 이제 한번 그 트레일러 램프도어에서 이렇게 사출해서 해본 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그 논리, 이 개발 개념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좀 현실화 시킨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개발한다는 그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MCX. 우영우 수송기. 네네네. 그 그림도 공개됐죠. 그러니까 벌써 2년 전, 2020년부터 그런 그림, 그 컴퓨터 그래픽이 공개됐는데, 저도 좀 뭔가 좀 앞서간다, 좀 믿기기 어렵다 했는데, 이번 그 MC130J에 그렇게 사출해서 투발해서 쏘는 거 보니까 되겠다.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도 먼저 보여주니까 우리도 응용을 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제 저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이제 어떤 응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형 그 MCX 수송기가 실제 이제 생산돼서 배치되면은 203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어떤 확보, 획득, 그다음에 어떤 응용, 그다음에 숙성이 돼서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DX 코리아에서 봤던 그림, 영상 그게 충분히 앞으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네, 저도 이제 이번 이 MC130J를 보면서 이 수송기가 실전에서 이 폭격기로 뛴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근데 좀 약간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 밀리터리 분야에서 그냥 재미거리로 이렇게 분류해서 소개하는 정도지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이 미사일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현실화시킨 건 이제 MC130J가 처음이라고 봐야죠. 물론 그 전에 미 해병대가 KC-130 그 시리즈에서 130J에서 단거리 뭐 한 8km 날아가는 헬파이어 같은 거를 사격해본다든지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 그런 짧은 단거리 미사일은 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순항 미사일급 900km짜리를 이렇게 해본 거 확증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 이제 그 수송기가 이게 속도가 빨라야 500km대예요. 근데 램프 도어를 열고서 후방 램프 도어를 열고서 이제 밀어내기식 폭탄을 낙하산을 장착을 밀어내기식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혹시 뭐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어쩌다 소위 사용한 거고.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2차 대전 때 B-25 폭격기에서 대전차 포를 앞에다가 기수에다 달고 쏘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MC130J가 아주 그런 순항 미사일 발사를 해본 거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건 이게 좀 처음이죠. 그 전에는 이제 설계도가 있었지만은 다른 수송기에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AC130은 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는 포를 달고 기관포가 포잖아요. 직사각이지. 그런 근접 지원, 그다음에 지역 제압. 이런 이제 비정규전. 그거 정규전에 들어갔다가 격추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걸프전 때. 그거 실제 아무데나 나타나면 격추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게 어떤 근거지나 이런 항공모함 같은 플랫폼을 제압을 하려면은 지금의 MC130J 같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 소위 900km 이상 멀리서 발사하고 빠지는 게 이게 안전한 거지. 뭐 어떻게 앞에 가가지고 AC130J 같이 들어가가지고 격추되려고요? 아니, 그건 방식이 달라요. 이제는 위험하죠. 그래서 방식이 다 서로 그 C130 계열에서 MC나 HC, 뭐 AC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EC도 있고 그 어떤 종류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MC130J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획기적인 실제 구현을 한 그동안의 어떤 설계상에 있던 게 구현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자꾸 이 중국 해군 공군을 좀 위협하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고, 근데 예산의 제약 때문에 미 해병대가 뭐 예를 들어서 공격 헬리콥터 부대를 좀 축소했다, 그거는 돈 문제입니다. 그게 뭐 실용성이 없어서 이번에 최근에 없앤 게 아니라 그 돈, 일부 돈을 전용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또 이렇게 골고루 갖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유럽 지역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아직도 뭐 휴전이 안 됐지만은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쪽 지역에서 어떤 그 주도하는 군 육해공 해병대 군에서 따져보면은 유럽 전선은 유사시에 미 공군, 미 육군 중심이고 태평양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미 해군 해병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플랫폼 무기 체계를 새로 구비를 해서 다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또 다른 분야로, 이 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이런 분야로. 그래서 골고루 좀 뭐 미국이 바쁜 거죠. 전례 없이 이제 또 새롭게 어떤 리뉴얼 모든 거를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프전, 그다음에 이라크전 이래로 20년이 지났는데 이라크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혁신할 때가 왔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무기 체계를 좀 정비를 하고 재개편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수송기의 변신, 이거는 이 B1B 랜서 이런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약간 새끼로 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싸든 싸든 플랫폼 숫자가 줄고 있어요. 운영 유지를 하면서 이게 레이건 시절 때 생산해서 배치된 거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되면 세월이 뭐 40년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용하면서 고장 난 거, 수리하기 어려운 거, 성능 개량이 안 되는 걸 다 빼버리니까 연도별로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기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는 아직 생산이 안 들어갔고 공개는 한 달 후에 되고 정확히 보름 후죠.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그게 완비가 되고 하려면은 중간에 다시 이걸 뭘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비원비가 뭐 어떤 비싸서 비행식이 비싸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도 비원비 같은 게 한번 떴다 내리면 드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용도에 맞게 적진 근접 이게 준 스텔스이기 때문에 네네. 용도가 또 역할이 있죠. 그리고 MC140J는 또 뒤 후방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작전 용도에 따라서 모두 동원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이 국내 한미연합 훈련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동원됐죠. B1B, 네. MC139J.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MC139J 한 대가 투입됐고 서해안에서는 B1B. 그러니까 뭐 올플레이 모든 게 동원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는 한반도에 E6 머큐리가 동원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머큐리. 이게 냉전 때, 냉전 말기 때 네. 전략 핵무기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그 항공기인데 이게 이제 한반도까지 나타나는 거. 벌써 이제 뭐 무기 체계가 서로 바뀐 거죠. 위협이 바뀌고. 그러니까 E6 머큐리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7년 전에 하와이 그 히캄 기지 거기서 행사 때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비행기 아니 껍데기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네네. 이제 이게 한반도에 나타난다는 거. 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네. 제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이 C130에는 최대 12발, 예. C17에는 최대 45발.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공기의 그 레벨, 클래스가 다른 그 수송기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즘도 ER형이 있고 이제 기본형이 있는데 제즘 기본형은 F-16에도 장착하는데 그래서 큰 사이즈의 그 미사일은 공대지 미사일은 아니고 그 크기로 따지면은 수송기나 미사일을 크기로 따지면은 70년대 이후에 8, 90년대 특히 80년대 그 C5 수송기라고 갤럭시라는 수송기 있어요. 아주 대형 수송기. 엄청나게 큰. 예. 거기서는 ICBM을 이런 방식으로 밀어내서 공중에서 점화해서 쏘려고 했던 그런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계획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순항 공대지 미사일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과제 더 큰 거, 더 큰 플랫폼에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하다못해 보잉 747 전보기도 개조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실험을 해봤다. 네네. 실증을 해봤다가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하지만은 예. 지금 미국이 이 무기의 다양화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본격 나선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불어 이제 북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전쟁까지 이어지니까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운 냉전에 이제 실제 접어든 거죠. 그럼 뭐 무기 체계를 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뭐 그 여러 종류 중에 이제 극히 하나죠. 한 종류로 보여준 거고 앞으로도 관련 뉴스 이런 무기 체계 개발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연말 12월 2일 날 B-21 스텔스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공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에 뭐 지지 않겠다. 그래서 소위 그 H 시리즈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를 과연 할지 안 할지. 당장 그게 관심이고 네. 또 다른 이제 관심사는 미국의 차세대 기동 및 공격 헬기.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공개를 이제 한다 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연말 연초로 가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기 체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와중에 MC130J가 툭 튀어나오니까 저도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미국의 MC130J에서 제즘 스텔스 순항 네.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다라는 네. 부분 얘기 네. 나눠봤는데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여기서도 MCX 국내산 수송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뭐 공중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네. 이런 역할 고려해서 개발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우리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어떤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네, 사업이 이제 공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미국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지금 월드컵이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작이 됐죠. 드림 컴츄 꿈은 이루어진다. 네. 네. 국내산 수송기도 여러 부분 다각도로 이런 부분 응용해서 아주 획기적인 개발을 좀 네, 해냈으면 좋겠네요.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앞으로 이제 현실화 시키는데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